넓은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사무실을 채웁니다. 한기석 회장은 늘 그렇듯 정장깃을 매만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어린 도윤을 품에 안은 젊은 시절의 그와 미소 짓던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미묘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일정 오전 10시로 잡혀 있습니다. 비서 정미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문 밖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요. 준비하시오. 짧게 대답한 회장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일상은 언제나 질서정연했고 감정보다는 논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은 부자 사이엔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한도윤의 말이 떨어지자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라고? 윤서아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이름 석자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말인가? 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목소리는 단단히 굳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어. 아버지, 그만 말해. 도윤아, 사람은 신분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걸 모르는 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엔 고요함만 남았고 회장은 그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자신이 걸어온 길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청년 시절, 그는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왔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걸 아들에게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번쩍이는 도심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의 인생처럼 화려했지만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어떤 아이인지 내 눈으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흔들려 하는 그 편의점 알바생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요. 그리고 그 결심은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헐렁한 모자와 구식 안경을 썼습니다. 비싼 시계를 벗고 주름진 손목만 남자 거울 속엔 전혀 다른 노인이 서 있었죠. 이 정도면 모르겠지. 작게 중얼거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 겉모습 뒤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 회장은 오래된 트럭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엔 먼지가 쌓였고 그의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서 정미자는 몰래 뒤따라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내가 본다 했으면 보는 거야. 짧게 답한 그는 차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편의점 앞은 점심시간을 앞둔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서아. 그녀는 손님이 놓고 간 영수증을 접어 쓰레기통에 넣고 선반의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움직임엔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지갑을 꺼내며 푼돈 몇 개를 세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자 동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인상을 찌푸리며 할아버지, 좀 조심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한은 재빨리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주울게요. 그녀는 동전을 하나하나 모아 건넸습니다. 그 손끝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커피 한 캔을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이거 얼마요?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고 거칠었습니다.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금액을 말했지만 회장은 일부러 1,000원이 부족한 채 지갑을 닫았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네. 순간 주변의 직원이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세요. 그러자 서아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계산할게요. 그녀는 커피값을 내고 따뜻한 캔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추운데 따뜻한 거 마시세요. 회장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시선은 서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계산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소. 작게 인사한 그는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거리의 바람이 차갑게 스쳤습니다. 커피를 열자 김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마음 깊은 곳까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안에서 여전히 밝게 일하는 서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기석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평생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기석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편의점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손에 쥔 채 그는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로 서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똑같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움직였지만 얼굴엔 피곤보다 따뜻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서아는 어르신 손님에게 영수증을 정리해드리고 학생에게는 할인 정보를 알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짜증을 내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회장은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효율과 이익만을 따졌고 좋은 사람이란 말은 허황된 미사여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 모든 판단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서아는 청소를 마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근처 골목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을 채우고 남은 도시락을 조심스레 덜어주었습니다. 춥죠? 조금만 먹고 들어가요.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움직임은 다정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든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모금의 따뜻한 커피보다 그녀의 행동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불빛 속에서 서아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한 손에는 신문 뭉치, 다른 손에는 꿈을 쥐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때 자신에게도 저런 순수한 눈빛이 있었던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서하는 아이 손님에게 캔 음료를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렸다가 멈췄습니다. 그런 아이를 나는 왜 미리 판단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듯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진짜 보통 아이가 아니야. 회사 회의실 안은 냉랭했습니다. 임원들은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은 듯 수군거렸고 한기석의 얼굴엔 피로한 기색이 짙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 일 조용히 처리하시오. 언론에 나가지 않게. 짧은 한마디에 비서 정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은 말이죠. 직접 보셔야 아십니다. 정미자의 조심스러운 말에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봤소. 충분히 봤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엔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더 초라한 옷차림으로 일부러 더 느리게 걸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서하는 분주히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가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놀라며 물러섰고 직원 한 명은 괜찮으세요? 라고 말만 던졌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손잡고 일어나실게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쉬세요. 천천히 괜찮아지실 거예요. 회장은 그 모습을 유리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멀게 들렸고 그의 눈앞엔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비싼 옷도 학벌도 배경도 없는 여자. 하지만 누구보다 인간다운 따뜻함을 지닌 여자.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회장의 마음속 깊은 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모자가 젖어 있었고 그 안엔 알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잃어버린 게 바로 저거였구나. 회장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이 무사히 일어나 가게를 나서자 서하는 허리를 숙여 마지막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노모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이 지금도 잊히지 않았죠. 편의점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확신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늦은 밤 회장의 서재엔 불빛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인사기록 파일이 펼쳐져 있었고 비서 정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분의 신상 자료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의 맨 위에는 이름 윤서아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육원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각종 아르바이트 병행,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 중. 짧은 문장 속에 그녀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혼자 버틴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려는 꿈. 회장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의 구석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를 느끼려는 듯 했습니다. 서류 끝에는 추천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항상 성실하며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회장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편의점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던 모습, 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손길, 커피를 건네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현실감 있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아이였구나.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도윤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반대이신가요?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제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 하셔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엔 묘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도윤이 방을 나서자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을 이렇게 숫자로만 봤던 걸까? 책상 위엔 커피 한 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잔의 따뜻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이야.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고 방 안은 묘한 고요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사진 속 미소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서 그는 오래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그날 오후 회사 회의 도중 회장은 급히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 윤서아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펜이 떨어지고 서류 위로 잉크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운전기사를 재촉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큰일 아닐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담당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팔과 손에 골절이 있고 충격이 심했어요. 그 말에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이 보였습니다. 서하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낡은 메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그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회장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유리창을 따라 천천히 그 문장을 썼습니다. 좋은 사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단어가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서 정미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윤서아 씨는 사고가 난 노인을 구하려다 다친 거랍니다. 그 노인 생명에 지장이 없대요.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살리려다 자신이 다친 것입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의심했고 시험했고 결국 이렇게 만들었구나. 손바닥 아래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안에 서하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커피 브랜드 로고가 찍힌 종이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반쯤 마신 커피와 함께 식지 않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창가에서 일어나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병원의 복도 끝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장의 어깨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고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맑은 봄날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작은 예식장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오늘은 윤서아와 한도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객석의 한쪽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보았고 서아는 여전히 단정하고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문틈으로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하객들은 놀란 듯 웅성거렸지만 서아만은 천천히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통로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햇살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신랑 앞에 다가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회장은 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받았던 이 한 잔 잊지 못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커피를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이 내 마음을 바꿔놨소. 내가 틀렸소.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소. 그의 눈빛엔 지난 시간의 후회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당연함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이제야 깨달았소. 예식장은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서아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보다 훨씬 부자여.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미소는 더욱 밝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예식장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한기석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거리에선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편의점의 네온 사인이 조용히 깜빡였고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한기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점퍼 차림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그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캔커피를 꺼내 들고 계산대에 올리자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응, 이 커피가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거든요. 회장의 말투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 익숙한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이제 망문을 연맞은편 복지관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사람들. 그곳은 서아와 도윤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복지센터였습니다.
출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문을 열고 이웃을 맞이했습니다. 서한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도윤은 그 곁에서 웃으며 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커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유리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밖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복지관 문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속엔 작은 선함이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부자 같구나. 그는 남은 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며 따라왔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그의 그림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가 벗은 모자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오랜 세월의 피로 대신 잔잔한 평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리, 회장의 걸음 뒤로 커피 향이 은은히 흩날렸습니다. 그 향은 오래도록 새벽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